안녕하십니까. 두근두근 홍닥터 이경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혈압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외로 주변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저는 혈압이 낮아요. 오히려 저혈압이에요. 이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또는 나는 혈압약을 한번 먹었으니까 평생 먹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고혈압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는 고혈압은 도대체 혈압이 어느 정도 됐었을 때 나는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저와 함께 고혈압 제대로 알아보기 시리즈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서는 고혈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 고혈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바로잡고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진짜 홍닥터가 그럼 고혈압 전문가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 고혈압 전문가 맞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연구도 제법 많이 했었고요. 여기에 대한 논문도 여러 편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 물론 심장 전문이지만 고혈압도 전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6번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과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고혈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의 올바른 관리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고혈압의 정의와 측정 방법, 네 번째는 고혈압의 분류와 24시간 혈압 측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혈압의 증상과 합병증,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혈압의 치료로서 약물 치료도 있고 생활요법도 있지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고혈압의 오해와 진실. 자, 질문 위주로 갈게요. 이런 질문들은요, 실제로 제가 진료를 보다가 환자분들께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쭉 모아놨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고혈압이 병이야? 라는 거 생각하실 수가 있지요. 그럼 고혈압은 병이 아닐까요? 우리 흔히 말하는 질병이라고 하면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이런 것들은 병인지 확실히 아시겠지요. 근데 고혈압을 이게 병일까라고 생각이 되지요. 어떠세요, 여러분? 고혈압은 병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요. 고혈압은 병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혈압이라는 것 자체는 혈압이 올라가는 거지만 이 고혈압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은 반드시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 병입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뇌경색과 같은 아주 나쁜 합병증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은 병이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합병증이 생기는데요? 라고 여쭤볼 수가 있죠. 그 부분은요. 나중에 제가 쭉 합병증 분야도 강의를 할 테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이게요, 올해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고혈압 지침에 대한 개정이 나왔습니다. 2022년 따끈따끈하지요. 그래서 그러면 혈압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됐었을 때 고혈압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 되게 되면 고혈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축기 혈압이 뭐고 이완기 혈압이 뭔가요? 궁금하시죠? 하지만 이 혈압은 두 가지로 구성됐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이에 대한 내용도요, 아마 다음 강의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저와 함께 고혈압 쭉 한번 다 들어보도록 하시게요. 흔히 우린 주변에서 그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혈압일 때 정상입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는요, 수축기 혈압이 120 이하,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80 이하면 정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지요. 고혈압이 140인데 정상은 120 이하래요. 그러면 140부터 120,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또는 이완기 혈압이 그 90 이상이 고혈압이라고 했는데 80 이하가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80에서 90 사이인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라고 하게 되면요. 요 사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 부릅니다. 아직 고혈압으로 진단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면 130부터 139라는 이 수축기 혈압이 정상이요? 라고 물어보면 정상 아닙니다. 이런 것 보고 우리는 고혈압
전 단계라 불러요. 이게 뭐냐? 이 정이상 고혈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환자들은 반드시 생활요법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생활요법 개선으로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요, 결국 고혈압이 생깁니다. 절반 이상의 고혈압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아주 위험한 합병증인 심뇌혈관 발생 위험도가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도 주의를 가져라 라고 해가지고 정상이 아닌 고혈압 전 단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세 번째 강의에서 나옵니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러면 120에 80 이하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고혈압보다 낮은 140에 90 이하, 어찌 보면 고혈압 전 단계를 포함을 하고 있지요. 이런 사람은 안전할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요.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이 사이 고혈압 전 단계인 환자들은요, 결국은 고혈압으로 이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각별히 고혈압 예방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옆에 구구절절 써졌네요. 체중 조절, 운동 조절, 식사 조절, 금연, 금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잖아요. 나중에 제가 하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혈압이 140에 90 이하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즉, 혈압이 120에 80 이하라고 하면 안심해도 되겠지만 이 120에서 140 사이 또는 이형기 혈압이 80에서 90 사이이신 분들은 나도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고혈압은 약을 먹어가지고 혈압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약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까요? 저 약 먹기 싫은데요. 저 혈압 정상됐어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혈압을 낮추면 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가요? 저는 그 의견 반대합니다. 왜냐? 이 고혈압을 낮춘다고 하더라도요, 이 처음에는요, 약을 먹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정상으로 하고 되라고 주는 게 고혈압 약이기 때문에 내가 정상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생활하시다 보면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약을 건너뛰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건너뛰었는데도 내 혈압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야, 나는 혈압이 정상됐어. 약 안 먹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게요, 혈압이 조절이 됐다는 얘기지, 완전히 정상이 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끊게 되면요, 대부분 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봐볼까요?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이거는 빨간색의 약을 끊는 걸 뜻하게 됩니다. 이 빨간색 약을 끊게 되면요, 6주, 약 한 달 반이지요. 한 달 반이 지나게 되면 절반 이상이 다시 고혈압으로 이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36주, 6개월이지요. 6개월을 두게 되면요. 거의 80%가 다시 고혈압으로 봐버리게 됩니다. 봐봐요. 약을 끊게 되면요. 결국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가 고혈압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은요. 약물을 드시는 거는 조절을 하는 거지 나를 정상으로 완전히 정상 상태로 돌리는 거 그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요,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고혈압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된다. 평생 계속 먹어야 된다. 과연 그럴까요? 앞서서는 제가 분명히 고혈압은 조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난 진짜로 평생 먹어야 돼? 끊을 수는 없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게요, 이 약만 드시는 게 아니고 분명히 생활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고 특히 살 빼는 거. 살 빼면요, 여러분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혈압이 뚝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피 속의 기름기, 고지혈증도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압 조절이 잘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는요, 약을 끊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끊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전문가, 의사들과 함께 약을 끊어보면서 혈압을 추적 관찰하면서 약을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혼자서 뚝 끊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다음 질문입니다. 그 고기를 먹게 되면 뭐 살도 찌고 하니까 고혈압도 나빠질 거야 라고 해가지고 고기 안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기는 고혈압에 해가 될까요? 정답은 아니옵니다. 고기 드셔도 돼요. 고기 많이
드세요. 고기가요, 고혈압에 절대 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제한점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장장애라고 되어 있지요. 흔히 우리가 신부전이라고 부릅니다. 콩팥이 망가졌을 때, 이때는요, 단백질을 좀 제한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콩팥이 많이 나빠지지가 않았다라고 하셨을 때는 고기 드셔도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압은 높은 게 정상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서럽지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압은 높아집니다. 네? 나이가 들면 혈관이 그러잖아요. 얼굴도 쪼글쪼글쪼글해지는 것처럼 혈관도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혈압이라는 게 혈액이 혈관을 때리는 압력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딱딱해지면서. 그러면 이게 정상이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아니에요.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게요, 올라갔다는 게, 올라가는 거는 정상이지만, 이 올라간 거는요, 고혈압입니다. 예? 이해되세요?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올라가나 보다. 라고 그대로 놔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유병률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겠지요. 이럴 때는요, 혈압이 올라가서 고혈압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고혈압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고혈압 보고 우리는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왜냐? 내버려 두게 되면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혈압은요. 진단받으면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이 홍닥터 젊어 보이죠? 하지만 저도 고혈압 약을 거의 10년 넘게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뒤끝을 알거든요. 나중에 고혈압이 있으면 어떤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서 혈압이 높아진다고 하면 반드시 약을 드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고혈압일 때 약으로 혈압을 낮추면 몸에 해롭다.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이 혈압을 낮추면 몸에 해로울까요? 낮춰야지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고혈압은요, 약으로 낮춰야 됩니다. 혈압을 낮추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실은 이 약입니다. 고혈압 약이에요. 하지만 이거 말고 생활요법도 물론 같이 해야지요.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하셔야지요. 그래서 약물 치료와 생활요법을 병행을 하는 거지 약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약물은 혈압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결코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 이 질문이요. 한 달이면 거의 10번 넘게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 그래서 흔히 그러지요. 저혈압이면 빨리 병원에 데려가 봐야 돼. 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정답은요. 저혈압 위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가 혈압이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혈압이 낮은 상태에서 적응이 되어 있고, 그게 그분들의 신체를 유지하는데 가장 적절한 혈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낮다 그래가지고요, 막 혈압을 높이려고 약을 먹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 만약에 혈압이 낮게 되면 나타나는 주증상이 뭐겠어요? 어지럼증이지요. 나는 어지러운데 혈압을 재봤을 때는 너무 낮아. 이럴 때는요, 뭐 약물 치료라든지 생활요법을 하라고 제가 권고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혈압이 낮다. 이랬을 때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고혈압은 완치가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혈압이 완치가 될까요? 고혈압은요, 완치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고혈압 완치가 안 되는 질환입니다. 왜냐? 대부분 혈압 보고요, 우리가 본태성 고혈압 또는 1차성 고혈압이라고 부르는데 원인이 딱히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홍닥터인 저도 고혈압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고 끊을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살도 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 번씩 회식하고 나면 살이 팅팅 찌니까 저도 살 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요. 이 회식 한 번 하고 나면 거의 이틀간은 거의 안 먹습니다. 띵띵 붙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막 열심히 러닝도 하고 수영도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완치가 안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2차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또 완치가 됩니다. 그럼 궁금하시죠? 도대체 1차성 고혈압이 뭐고 2차성 고혈압이 뭐고 궁금하시죠? 자, 다음 저의 고혈압 영상에 나옵니다. 자, 오늘 1편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2편에서는요, 고혈압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고혈압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